우선 화면창에 동그라미를 10파이짜리를 고정을 시키고 여러 개를 뚫고요. 그 다음에 적용 한번 누르고 6파이짜리를 할까요? 6파이짜리나 뭐 원하는 사이즈로 몇 개를 중간에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넣어주세요. 자, 드릴을 먼저 선택하는 기능을 먼저 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 자, 작은 화살표에 여기 드릴을 선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홀 가공의 정의라고 나오면, 자, 여기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원 도형이든 점만 있든 포인트를 찍든 원 도형을 찍든 반 잘려 있는 도형을 찍든 아무 상관이 없어. 우선 찍는 거는 이렇게 찍고 찍으면 도형이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빠져요. 네? 내가 이렇게 찍었다가 필요 없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빠지게 돼요. 근데 보통 거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원호 마스크라는 거를 보통은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점만 있다든가 뭐 이럴 때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나가고 다시 한번 들어가고 ESC 한번 누른 다음에 요거 다시 초기화, 왼쪽 초기화 선택 제거하고 다시 클릭을 해서, 자, 잡을 때는 이 하단에 요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할까요? 원호 마스크. 같은 형태의 지름, 지름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같은 지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처음에 말할 때 기준이 되는 도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내가 잡고 싶은 사이즈의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요. 내가 18짜리만. 그러면 기준 도형이 들어갔고 컨트롤 A를 눌러 전체를 잡던지 아니면 그냥 범위를 내가 이만큼이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그 안에 들어오는 애들만 같은 지름이 들어가는 사이즈들은 선택이 돼요. 그죠?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18짜리만 들어갔어요. V 한번 눌러주시고, 자, 우선은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 다른 거 할게요.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 드릴 도형의 정의 여기다 10 해도 되고 10에서 여기서 찾아도 되고요. 그냥 여기다 10파이 그냥 넣을게요. 10파이 그냥 이것만 넣도록 할게요. 자, 피드는 우리가 넣어봐야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드릴하고 탭은 스핀들하고 이송속도만 들어가요. 왜냐면 사이클이 나오니까 얘하고 두 가지만 들어가요. 피드를 내가 뭐 400을 둔다 라고 회전수를 2500을 한다 라고 하면 요 두 가지만 입력을 해요. 사이클이 들어가니까. 끝내기.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우선 놔두고, 자, 어디 보자. 마이너스 20이라고만 여기만 넣어주세요. 여기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우선 한 다음에 잡는 걸 마저 하고 하도록 할게요. 확인.
그리고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경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파이, 8파이짜리인가 6파이짜리만 잡아볼까요? 다시 한번 잡을 때도 도형에서 다시 클릭,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전체 삭제하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모노마스크. 자, 6파이짜리만, 그다음에 내가 범위 이만큼 전부 다 아니면 이만큼 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정렬 패턴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정렬이라고 돼 있는 하단에 지금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고 선택된 순서를 기준으로 돼 있는 거고, 이 선택된 순서를 무시하고 여기에서 정렬을 지그재그나 패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로 해볼까요? 지그재그를 요거 X 먼저 가고 Y 플러스로 가고 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점에서 점이라고 하는 애를 많이 써요. 얘가 한 홀을 뚫고 다음 홀까지 가까운 거리로 이동을 해요. 다음 가야 되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패턴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긴 하니까 요걸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서 점에서 점. 그럼 점에서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위치를, 시작점을 잡으라고 나와요. 스타트를 여기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찍고 다음 가까운 홀 가고 여기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가까운 데서 내가 포인트를 찍는 순서가 하나 틀려요.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할 거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고 다음 가까운 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무 말도 없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얘만 아까 유일하게 점에서 점이라는 패턴을 쓸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점을 하나 먼저 찍어주라고 문자가 나와요. 어느부터 시작을 할 건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찍었는데 빼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클릭만 하면 된다 그랬죠. 내가 포인트 먼저 잡고 이거 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라고 하면 클릭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이 와중에 내가 이게 촘촘한데 같은 사이즈가 뭐 사이즈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뭐 100분의 얼마든지 줄여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택 깊이가 틀리다던가 한 단 안쪽에 있다던가 이래서 구분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은 8파, 10파인데 색깔을 우리가 했던 걸로 한번 바꿔놓고 잘못 바꿨네. 빨간색으로 바꿀게. 두 번째 걸로. 사이즈가 같지만 깊이가 틀릴 수도 있고 위치가 틀려서 나는 이 부위만 먼저 좀 다르게 먼저 적용을 하고 싶다 라고 색깔을 바꿔놓는다든지 지름을 바꿔놓는다든지 하시면 되겠지만, 색깔을 바꾸고 도형을 바꿔도 되고 뭐 형태를 바꿔도 되고 레벨을 틀려도 되고요. 우리가 한번 했던 대로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드릴 사이클, 드릴 가공. 그리고 모노 마스크를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설정하는 거. 여기서 색깔로 해도 돼요. 색깔로 그냥 보이는 전체, 우리 선택하는 거니까 전체에서, 그리고 여기서 색상으로 빨간색만 선택을 하겠다. 아니면 기준 도형을 하나 잡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찍히겠죠.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 잡히겠죠. 우리가 처음에 그 저거 했을 때 도형에서 뭐 캐드 파일 불러갖고 정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선택하는 기준 도형을 잡아줘도 되고
그러면 같은 색깔이 들어가고 다 큰 레벨이 들어가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냥 내가 조금 변화를 줘서 그거에 대한 조건을 선택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미리 색상을 바꿔놓다가 정리를 하고 이 깊이가 틀리니까 라고 하고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고 다시 선택 취소 하고 여기 들어가서 요거 잡고 선택창에서 빨간색만 아니면 뭐 기준 도형을 그냥 얘라고 한번 찍어주면 요거에 대한 것들이 체크가 되겠죠. 체크가 되고 확인을 누르고 드로잉을 긁어주면 얘만 선택이 되겠죠. 원이고 그죠? 같은 레벨이고 와이어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빨간색이고 같은 레벨에 있는 뭐 이렇게 해서 기준 도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택 깊이가 틀리다 그러면 레벨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깊이 거르기라고 돼 있는 여기 우선 누르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하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고 마무리 넘어갈게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드릴 사이클 누르고 자, 요건 뭐냐? 이 원호 마스크 했죠? 원호 마스크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선택하는 거고 이전 전 복사라고 돼 있는 건 바로 직전에 찍었던 거를 그대로 불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드릴 한번 뚫고 탭 한번 내겠다 이렇게 찍으면 전에 했던 거. 근데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컨트롤 C V가 워낙 잘 되니까 굳이 요걸 안 하고 깊이를 바꿀 거란 말이야. 굳이 요거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에 찍었던 것들을 불러오는 역할. 바로 직전에 찍었던 거. 거고요. 이제 요건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고 자 드릴 사이클 한번 누르고 요거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체크를 하면 공정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거하고 묶어주는 거예요. 앞에 공정에 선택했던 센터를 찍고 드릴을 뚫고 탭을 냈던 애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포인트가 얘가 옮겨가면 얘도 같이 따라가게 될 거예요. 요거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점이 앞에 그냥 공정 서브 앞에 거 그 체크한 놈이 기준이 돼서 포인트가 잡히게 되는 거죠. 위치가. 근데 이것도 컨트롤 C V가 워낙 잘 돼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만 하시면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도형이 얘가 되죠. 도형에 들어가면 아까는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면 점을 찍는 창이 나오는데 얘도 찍으면 어떤 놈이 기준인지가 그 대신에 나오는 거죠. 기준이. 그러면 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서브로 할 수도 있겠죠. 서브로 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위아래로 순서를 반대로 바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고요. 얘는 선택 기준 순서대로 리셋을 다시 원상 이걸 틀었으면 다시 점 찍은 순서대로 원점으로 다시 돌리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별로 이건 뭐 순서 바꿔주는 거고 여기는 굳이 필요 없고요. 깊이 겨루기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Z값이 절대 증분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왜냐면 절대값으로 나오는데 이 도형이 Z 기준으로 도형이 밑에 있거나 위치에 따라서 그 시작 포인트 깊이가 틀려져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우린 2D니까 그냥 안함이나 제일 높은 점 기준으로부터 절대값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호의 도형상의 깊이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거를 포함을 하겠냐? 넣을 거냐? 최저로 사용할 거냐? 왜냐면 넣는 창은 하나인데 도형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데 기준으로 할래? 위로 기준으로 할래? 뭐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2D 할 때는 안함으로 하시면 돼요.
모델링으로 하고. 자, 우선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 하나 눌러보고 꼭 알아야 되는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드릴 사이클 원어 마스크로 요것만 8파이만 다 잡아볼게요. 10파이만 다 잡아볼게요. 시작점을 선택하는 창은 여기에서 다시 바꿔주는 건 여기서 있습니다. 자, 하고요. V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공구에서 10파이들을 홀 공작물도 필요 없고 여기 가면 자, 여기 사이클 보면은 뭐 그냥 81로 우선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사이클 81 링크 파라메타 여기서 꼭 자, 이거는 이 화면은 25부터 윤곽 25부터 이 화면으로 다 바뀌었어요. 윤곽도 포켓도 여기 나오는 이 그림처럼. 24에서 드릴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25에서 왜냐면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찍으면 내가 여기 안전 높이를 50으로 바꾸면 안전 높이 화면이 올라가요. 모델링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50mm 30mm 한 구멍을 뚫고 이속 높이 재료 상단 증분으로 재료 상단으로부터 3mm.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마이너스 20mm까지 뚫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밑에가 나오죠? 밑에가 20mm 20이라고 좀 보기 조금 편해진 것 뿐이죠. 걸리적거려요. 30, 0, 20 이게 재료 상단 0으로부터 재료 상단 이속 높이 원 재료 상단으로부터 3mm부터 뜬 구간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속 높이가 안 나오네. 자 여기에서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가 드릴 사이클에서는 자 이게 98, 99예요. 초기점 복귀, 알점 복귀. 자 안전 높이를 30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0까지 뜬다고 하고 출력을 나와보면 여기가 98이 나올 거예요. 98은 사이클에서 한 홀을 뚫고 다음 홀까지 이동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간 높이로 떠서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 구멍 뚫고 다음 구멍 뚫을 때 무조건 30을 떠라. 여기가 99가 되면 알점 복귀. 한 구멍 뚫고 다음 구멍 뚫을 때 3mm만큼 떠서 이송을 해라. 그거는 요거예요. 요거 따로 옵션에 요거를 체크를 하면 처음 들어갈 때 요거 뜨고 다음 뚫을 땐 요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볼까요? 하면 얘도 주저앉겠죠. 처음 뜨고 다음까지 얘는 주저앉잖아요. 그림이 하고 출력이 나가보면 다른 건 (99가) 된다는 거. 초기점 복귀 요게 처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초기점 복귀, 알점 복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빼면 처음 안전 높이까지 떠서 다음 구간으로 이송을 하고 요걸 체크를 하면 첫 번째 홀 들어가고 나올 때만 처음과 끝에만 나가고 나머지는 3mm만 떠서 홀을 이송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뭐 선택하는 창 이건 이제 사이클 얘기고요. 사이클 얘기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만큼 이속 높이가 이렇게 된다. 여기를 체크를 하면 그죠? 빠지면 떠서 이송을 이거 좀 그림이 잘못됐네. 떠서 이송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전 파라메타는 중간에 위치를 하나의 포인트로 잡고 위치를 좀 변경을 할 때 써요. 근데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왜냐면 가는 길에 순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안에서 전 파라메타에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될 거예요. 좀 이따 위험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사이클 먼저 보도록 하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똑같아요. 그냥 0부터 재료 상단은 항상 똑같고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증분값으로 가게 될 거예요. 증분값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재료에 마이너스 20mm 구간에다가 부터 구멍을 뚫다 라고 하면 재료 상단이 마이너스 20이 되고 20mm부터 3mm 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7mm부터 들어가겠죠. R 값이 마이너스 17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증분으로 놓으면 제로 상단을 기준으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는 어차피 모델을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40을 넣고 40mm까지 뚫겠다. 절대값으로 하면 출력이 나가면 R이 마이너스 17mm부터 드릴 사이클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 윤곽 가공할 때 재료 상단을 마이너스 10이라고 놓으면 거기서부터 절상을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렇게 단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0mm 구간부터 드릴을 40mm까지 뚫을 거야. 근데 시작은 R점 증분으로 3mm, 그죠? 3mm를 더한 마이너스 7mm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고, 98과 99는 당연히 중간에 가다가 뭐 걸릴 일이 있으면 요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뜰 때 여기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98이 나와야 되는 거. 초기점 복귀, R점 복귀. 이것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중간에 바꿀 거는 전 파라메타에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한번 눌러 한 김에 0에 마이너스 20mm까지 뜨는데, 아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전 파라메타 위치 변경은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는 요즘엔 다 보이니까, 예전에 안에 있어서 잘 표현을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주의해라. 왜냐면 다음 작업자가 모르니까. 자, 여기를 바꿔볼게요. 여기서 가공에 가서 나는, 자, 요거를 2홀부터 넘어가는 게 2홀부터 요홀까지부터 위치를 좀 깊이를 좀 바꾼다던가 할 때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 전 파라메타 변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깊이 값을 다시 한번 바꿔주고 안전 높이랑을 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이 좀 많을 때 체크를 하는 거죠. 양이 좀 많을 때. 그러면 이송 속도도 바꿀 수가 있고 안전 높이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30으로 간다 라고 V를 누르면 이게 플러스 버튼이 하나 들어오죠. 얘가 수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고 확인을 보면 틀리죠. 여기가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30으로 가다가 변경이 한번 되죠. 근데 뒤에가 따라가요. 다음 위치에서는 한 번 더 변경을 해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네. R값과 초기값과 이런 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을 때는 좀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냐면은 양산에서 내가 뭐 가는 구간을 이게 깊이별로 나누다 보면은 먼저 같은 깊이 뚫고 다른 깊이 틀고 이러면은 좀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자, 우선 여기에서 보면 사이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드릴. 사이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 이거 하나만 찍어 놓을게요. 기준 도형으로 하나만 09 18.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나오는 기준이 아니라 포스트에 따라 틀려져요. 사이클은 여기에 나오는 주성문도 여러분이 어떤 포스트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이 주성문도 달라져요. 여기에 말하는 81에 여기서 보면 81하고 82, 81은 뭐예요? 그냥 신공들이 그냥 쭉 내려가는 거죠. 그냥 스펙 없이 마이너스 20을 하면 날급 보정이나 이거 설명해야겠네. 하면 어디 갔어? 그냥 81로 내려가죠. 그죠? 81로 Z-20까지 쭉 내리는 거예요. 그죠? 94는 분당 이송, 그죠? 분당 이송이고요.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요거 82가 나오게 하려면 듀얼 타임, 왜냐면 휴지를 하고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휴지 시간 뭐 1000, 그죠? 이렇게 하면 1, 2, 3, 10초 뭐 이렇게 되면 1000이 1초인가요? 휴지 시간을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점을 지워야 되는데 점이 빠진 포스트가 내가 지금 안 들어가 있나 봐요. 원래 섞여 있는데 다시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보낼 거는 좀 빠져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P 1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83은 팩이죠. 팩, 그죠? 팩에서 뭐 처음 팩이 있고 끝 팩이 있는데 이거 사이클 안 먹고요. 우선 이건 하이드나인이나 이런 거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얘는 없기 때문에 83이니까 무조건 Q 값은 얘 하나예요. Q 값은. 그래서 내가 넣으면 Q가 3이 되고 점프가 하겠죠. 그죠? 83 Q 값. 그래서 맨 앞에 사이클 할 때 83 사이클 할 때는 요거 앞에 것만 넣어 주시면 되고요. 73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73은 3mm 뚫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에서 입력이 되어 있는 값 1mm나 0.1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파라메타에 이 뒤로 후퇴하는 거리 값은 파라메타에서 조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절할 수는 없고, 사이클이 73이 나오고 3mm 뜨고 후퇴량 살짝 올라갔다가 절삭하고 후퇴량 살짝 올라갔다가 절삭을 하는 사이클입니다. 10브레이크. 보통 73은 보통 한 5D 이상은 73, 그냥 4D까지는 73을 똑같이 써요. 탭 넣는 건 없고, 그죠? 그 뒤로 이제 4D가 넘어가면 그냥 83 완전히 빠져나가라고 83을 써요. 칩이 이제 안쪽으로 배출이 잘 안 되니까 4D까지는 보통 하고, 그리고 탭 사이클 당연히 Q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Q값도 얘도 절삭하고 뒤로 빠지는 양 후퇴량은 저기서 당연히 파라메타에서 결정이 돼 있고요. 내가 Q값을 옵션으로 넣고 싶으면 여기 3을 넣어 주시면 당연히 출력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잠깐만요. 탭을 하나 선택을 해야 돼. 탭은 세공구 생성에서 제가 눌러보면 보여주는 거랑 상관없어요. 탭 M8의 1.25 그죠? 기본 피치. 자, 요거는 꼭 맞춰야 돼. 요거 피치는 꼭 맞춰주셔야 돼. 피치는 꼭 맞춰주시고, 속성에서 이송 속도는 회전수만 넣어주시면 돼요. 뭐 400을 가든 800을 가든, 그죠? 요렇게 꼭 넣어주시면, 원래 여러분들 회전수 곱하기 피치죠? 피치에서 요게 나가요. 그죠? 1.25 그죠? 근데 제가 드린 포스트에서는 Q값은 뺄게요. 우선은 넣은 상태에서 보고, 요런 식으로 피치가 출력이 나가요. 피치가 출력이 나가는데, 어차피 근데 제가 드린 포스트에서는 G94가 선반에서 쓰는 회전당 이송이 돼요. 그죠? 회전당 이송. 그렇기 때문에 피치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이제 이건 보기 편하라고 회전당 이송을 준 것도 있는데,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인치 탭 때문에. 이게 반올림이 뒷자리 두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뒷자리가 꼬이면 이게 피치가 가는 나사일 때 부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회전수 곱하기 피치를 해서 땅 돈에 반올림이 잘못 올라가면 누적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좀 있고, 피치를 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요거 한번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여기,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95가 무조건 출력이 돼야 피치가 나오니까 별 문제 없이 돌아갈 거고, 만약에 탭을 내다가 94가 안 들어가고 리셋을 친 상태면 95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빨리 갈 거예요. 그것만 주의를 해주세요. 94를 한번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한 바퀴를 돌 때 이만큼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리셋을 94가 무조건 제가 드리면 포스트 끝나기 전에 무조건 94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회전당이 다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른나사 왼나사는 공구를 만들 때 결정이 돼요. 공구를 만들 때 새 공구 생성, 탭 사이클, 탭 여기다 똑같이 10을 하고 M10에 왼손이라는 옵션을 치면 84가 아니라 74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왼나사 오른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이클이 틀려지게 되죠. 하면 그죠? 74가 나오죠. 왼나사, 좌나사, 돌아가는 방향이 틀려야 되니까 좌나사, 우나사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5 피드 아웃이라고 돼 있는 거, 잠깐 휴지가 들어가고 잠깐 쉬었다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대로가 아니라 피드를 들어갔다 피드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죠. 쉬었다가 요걸 안 넣으면 이게 그냥 그거예요. 그냥 급속이송 없이 내려갔다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면 빠질 때 사이클 81로 하면은 휙 올라가잖아요. 80이나. 근데 리모 사이클이라고 하죠. 리모 사이클이나 뭐 보링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휴지 시간이 들어가면 섰다가 그대로 들어간 피드 그대로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게 돼요. 그리고 피드 스탑하고 요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절삭하고 휴지하고 그냥 급속이송. 그리고 파인보링, 요건 시프트 값, 요건 이제 정지도 있고, 이건 빼고 내가 여기를 0.5를 넣는다. 그럼 이제 보링바 외날이니까 들어갔다가 옆으로 빠져서 위로 올라가는. 이게 되죠. Q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P값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옵션을 넣어준 게 보링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쓰면, 왜냐면은 긁으면 자리가 자국이 생기니까 그대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인보리 별거 없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사용자 사이클이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필요 없고요. 근데 보통 기준은 이렇게, 이거는 포스트를 따라간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사에 쓰면 이게 틀릴 수 있다. 그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서 더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공구를 스파이 드릴로 다시 바꿔놓고요. 자, 의미가 없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여기 보면 날끝 보정이라고 돼 있을 때 이게 관통하는, 우리가 드릴이 일반 드릴이 118도잖아요. 118도. 그 다음에 요즘에 코발트들은 각이 조금 더 퍼졌죠. 네? 각이 더 25, 125도, 130도 이럴 거야. 130도. 근데 그거에 따라서 관통되는 양이 틀리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그림의 표기가 되겠죠. 그림의 표기가 되면 요게 이제 요게 빠졌을 때 요게 없는 거고, 요걸 추가하면 내가 118도 드릴로 0.2만큼 더 내려간 값을 넣겠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0.25만큼 더 들어가, 3.0443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총 깁은 요거랑 더해서 마이너스 20.3004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개지를 더해서 출력이 나가보면, 예전에는 이 전 버전까지만 해도 그냥 숫자를 고쳐라. 왜냐면 보고 나서, 왜냐면 이게 체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바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가 더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바로 밑에서, 그죠? 20.357. 왜냐면은 이게 원래는 요쪽 라인에 숨어 있어서 이게 바로 눈에 얼마를 내려가야 되나 이게 깊이가 안 보였고, 그래서 뭐 체크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날급 보정 이런 식으로. 내가 관통량을 1mm를 118도보다 1mm 더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평면 구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탭을 낼 때도 이거 드릴산 무시하고 여기까지 탭을 여기까지 낼 건데
여기까지의 깊이를 맞추고 싶을 때 쓰시면 되는 거죠. 1에 더하면 21mm가 직선 구간이 21mm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내시면 되고요. 요건 알 필요 없어요. 누르면 이건 사이클인데 사이클이 아니라 사이클로 안 나오고 그걸 체크를 하게 되면 사이클이 나오긴 하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원호 어디 갔냐?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 나와야 하나 뚫고 지공 급속 이송 이게 되는데 이 움직이는 거를 이송 속도로 나갈래 급속 이송으로 원호로 나갈래 뭐 이걸 체크를 하는 옵션이에요. 여기 보면 직선 어디 갔냐? 안 나왔. 여기 그림이 있을 텐데. 교재 눌러볼까요? 그냥 눌러보면 여기 나왔네요. 링크 파라메터. 이제 이렇게 가죠. 사이클. 예? 이 원으로 원의 반경값을 넣어갖고 한 구멍 뚫고를 이렇게 하는데 사이클이 못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고 사이클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사이클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볼게요. 한번 눌러보죠 뭐. 자 한번 이게 하나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도형을 좀 더 잡아볼게요. 하면 원래는 이거죠. 이거를 이거 빼고 여기 하단에 급속이송 원호 반경을 내가 한 30R을 넣고 이송도로 출력을 할 때 2000을 이것만 빼볼게요. 우선 급속이송만 해보겠다 라고 하면 이게 원래 노란 선인데 지공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출력이 나가면 급속이송이 노란 선이니까 기계를 부드럽게 움직이고자 하는 취지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클이 계속 갈라지죠.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81 한 번 가고 사이클 다시 들어가고 한 번 가고 사이클 다시 들어가고. 왜냐면 사이클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정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쓸 일이 없을 거다. 원을 넣게 되면 피드를 2000이 아니라 뭐 만을 넣고 2000을 넣든 만을 넣든 여기를 30R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차피 수직 방향으로 원은 점 데이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평면을 바꾸지 않는 이상 평면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점 데이터가 나오고 원을 그린 다음에 구멍을 뚫죠. 예? 사이클 의미 없겠죠? 의미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요즘 대세가 제가 말했듯이 원을 만나면 아무리 기계들이 빠르니까 원을 만나면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기계가 그냥 급격하게 쓰지 말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요즘 스무딩이라고 해서 대세니까 얘도 뭐 여기다 야 여기 2D에서 넣을 거 없네 이거라도 넣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서브 프로그램은 여기에 보면 이 서브 프로그램은 요즘에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윤곽할 때랑도 했잖아요. 윤곽할 이걸 줄이고 이걸 끄고 윤곽이나 포켓에서도 밑에 서브 프로그램 깊이 가공 쪽에 서브 프로그램이 있듯이 얘도 두 개로 그냥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출력이 사이클과 굳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고 요게 이제 위치만 나오는 서브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호출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개가 있다라고 굳이 이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돌 체크는 모델링이 들어간 상황에서 충돌 체크가 돼요. 우리가 모델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홀더의 간섭이나 그러니까 홀더가 모델링이 지금 제가 충돌 체크해 놓은 게 있나 보면 교재에 어디 갔나 여기 충돌 체크는 130 지금 모델링을 안 넣어놔서 잠깐만요. 132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홀더를 그려 놓으면, 홀더를 그려서 홀더와 모델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도형을 체크를 한번 해주면, 솔리드 모델 표시라고 체크를 해주셔서 모델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 홀더가 여기에 닿는지, 길이를 얼마만큼 뺐는지에 따라 뭐 불가능한 색깔로 표현을 해줘요. 홀더가 어디가 닿고 있다 라고 툴패스가 충돌 체크가 될 수 있게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 생크가 닿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뚫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 충돌 나서 못 뚫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단다 라는 얘기예요. 모델링이 있으면 이거까지 다 홀더랑 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놓으시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예제를 지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 별거 없어요. 딱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쓰시면 그때 가서 요거 대충 보고 이 값을 넣어도 되고요. 그죠? 그냥 이걸 꺼놓은 상태여도 밑에 값은 보이기 때문에 얼마 더 내려가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118도이면 얼마 더 내려가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 0. 얼마나 넣어놓으면, 기본값을 0.25만 넣어놔도 보통 한 이만큼만 내려가면 빵꾸가 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대충 보고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요거라고, 요거 네? 98, 99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랑 예제를 하면서 좀 흥미가 갈만한 좌표 변환하고 뭐 이런 것도 해볼게요. 할만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쪽에서는 우선 건드려 줄 거 놓고 쉬었다가